네, 천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절 연휴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또 이슈가 주제가 떠오를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묻게 되는데 네. 천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밥상에 오를 주제들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마 부동산과 주식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내가 또 특히 젊은 사람으로서 이번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취업 문제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번에 가뜩이나 공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던 추세에서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의 취업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빠른 성공 그리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을 강요하는 네. 친척이 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족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의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빠르게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하. 사회가 빨리 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델이나 성공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 스타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 온라인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꼭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성공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늘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디 공무원이 되고 짜여진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네. 깎아내리기보다는 네. 조금 서로를 보듬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 소장님, 예, 설 명절 또 밥상에 어떤 주제가 또 오르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정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예, 사실상 지금 전시 상황에 가까운데 전시 상황에서는 어쨌든 사람부터 좀 살리고 네. 그다음에 국가 공동체가 돈은 이후에 갚아도 된다.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집에 누가 아플 때 가게 여력을 1순위로 따져가지고 당장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카드로 쓰면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재정 건전성 얘기가 지금 시사 이슈에 계속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네. 약자들한테 공감하는 이런 목소리를 국민들이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만큼은 좀 힘든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명절 연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자, 먼저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일부에서는 좀 완화해주면 어떠냐. 또 부모님은 찾아뵈야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먼저 하 소장님부터 5인 이상 모임 좀 명절 연휴 기간에는 완화했으면 좋겠다. 또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 시간도 좀 더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는 원래 그럴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조금씩 연장이 된 게 IM 선교회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 방역에 비협조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네. 확진자 수도 추세상으로는 완화가 되고 있지만 오늘 음. 보니까 아직도 400명대로 올랐더라고요. 네. 찔끔찔끔 하다가 확산되면 오히려 자영업자들 비롯한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할 때 확실하게 하자는 여론도 있거든요. 네. 할 때 확실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에 협조하는 사람들한테 좀 보상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하.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화하기는 참 지금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어떠냐. 천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완화해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실제 5인을 예를 들면 6인이나 7인으로 늘린다고 해서 네.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 어떤 신호를 보내냐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어제도 보니까 440명 넘게 또 국내 감염이 나왔던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고삐를 조이는 신호를 주는 것이 방역 당국에서 더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하. 국민들이 힘든 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방역의 어떤 정말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5인 이상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 분들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개점 시위 또 불복 시위까지도 하고 있는 생각인데 일단 젊은 정치인 두 분은 그래도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의 고비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 하 소장님. 예.
전 국민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선별 지원이어야 될까요? 재정 부담은 괜찮을까요? 사실 선별이든 전 국민이든 선별 플러스 전 국민 복합이든 네. 다 사실 논리도 있고 근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는 전 국민이 다 조금씩 입은 거고 네. 그렇지만 그러면 또 피해 규모는 조금씩 다른 데다가 시급성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각기. 그래서 다 논리들은 있는데 네. 다만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거는 매번 이런 논쟁하느라 시간 보내는 당국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선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재정당국이 즉각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지원금을 지원할 여력이 있는가 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면 제가 그건 좀 물음표가 띄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힘든 건 네. 뭔가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뭔가 탁상공론을 많이 해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면 하는 얘기가 정부 재정은 하수분이 아니라는 레토릭인데 네. 국민들 주머니도 하수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별이든 선별 플러스 전 국민 복합이든 그런 논쟁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피해자들한테 어떤 진짜 보상이 되는 방안을 빨리빨리 좀 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도 포함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낙연 대표가 서로 또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뭐 기본소득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천 위원장님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또는 선별 지원 또는 국가 재정 부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두텁게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텁게 선별 지원이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행업계 같은 부분들 보면 네. 우리가 법으로 해외여행을 금지 안 해놨다라는 논리 때문에 여행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100만 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오히려 법에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했던 뭐 PC방이나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네. 뭐 300만 원 받은 업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행업계의 피해가 가장 길고 가장 극심한 업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법으로 여행 가지 말아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상금은 다른 자영업자랑 똑같이 100만 원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고사 직전에 있는 여행업이나 뭐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정말로 기본적인 사업의 유지나 특히나 고용의 유지에 있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분들이 물론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월급 받으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힘든 건 압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을 더 두텁게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피해를 입는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이 재난이 지났을 때 고용 유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소장님, 이번 설 민심 연휴가 보궐선거 4월 7일 보궐선거에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보통 명절에서는 이제 밥상머리 시사라고 해서 다 모여있을 때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지금은 못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기존의 명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밥상머리 민심이 크게 읽을 때 조금 다르게 좀 작동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네, 상황이 그런 것 같고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그래서 보통 온라인에 많이 접속해 있고 인터넷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들을 거기서 보통 많이 접하는데 그 후보들이 공수표를 좀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으로는. 공수표를 공약으로 이를테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한일 해저 터널인데 그게 사실은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권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 야당이 부산시장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공수표를 그냥 날리는 것처럼 전 들렸어요. 근데 거기에 또 비판하는 논리는 뭐냐면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당이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경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수표만 날리면 나중에는 다 후과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공약은 후폭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되는데 천 위원장님 설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어떤 변수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까요? 우선은 저는 이번에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좀 견제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여권의 인사분들의 그런 일탈행위가 좀 제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에서 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보면 임기 1년에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사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하은규 소장님 말씀처럼 공수표를 너무 서로 경쟁적으로 날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 역시도 수준이 낮다라는 점에 200% 공감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결국 키워드는 견제와 균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여러 차례 선거에서 지면서 네. 지금 지방정부, 지방의회, 우리 행정부의 대통령 물론이고 국회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천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좀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면 결코 어느 한쪽의 힘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 역사적으로 발휘해 오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 소장님, 천 위원장님은 국민의힘 또 보수 야권 쪽에 좀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정부 여당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왔어요. 오만한 집단들한테는 심판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지적들 중에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견제가 안 되고 균형이 그러니까 견제가 조금 약하다는 비판들은 계속 받아온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해서 좀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서울의 경우 특히 이 여당 후보가 결국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하 소장님? 견제를 하려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쓸만한 회초리가 있어야 돼요. 회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거 때마다 심판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쟤 못하니까 쟤 벌해주세요. 쟤 벌하는 의미에서 저를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실제로 그게 견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 입장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 주시는 뭐 선거 판세 전망은 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청취자분들도 뭐 여야 구분 없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한 토론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